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섭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0 기출문제를 시험장 환경으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수험번호 알기 위해서 암기할 필요 없이 수험표를 꼭 들고 가세요. 수험표를 꼭 들고 가시고,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한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맞느냐? 예. 확인.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요.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수험자 비 조작할 수 없다. 이 타임이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 봐요. 엑셀만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클래스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들 손 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문제가 다 배포가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시켜줍니다. 자, 엉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엑셀 2016 버전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은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을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라 라고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행되어진 빠른 실행 화면에서 네, 엑셀 새 프레젠테이션, 새 스프레드시트 클릭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할 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F12번 기능키 이용하시면 빠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F12번 기능키, 위에 있는 F1부터 F12까지 제일 숫자가 높은 기능키가 F12예요. 제일 높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더블클릭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수험번호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면 수월하고, 빼기, 그리고 본인 이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파일이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네, 시트가 1개인데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에 과목별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2가지 체킹 포인트. 네, 모든 작업의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 라는 고정적 요구 조건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2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꼭 주어져요. 작업 환경 설정이라고 제가 명명해서 설명드리는 파트인데, 이 절차를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시트가 1개면 요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클릭 했고,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3개 연속적으로 선택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A 열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의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열너비 기본값 8.38인데 1 고정적입니다. 꼭 1로 요구를 합니다. 1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또는 엔터키 누르면 3개의 시트의 모든 시트의 A 열너비는 1로 조정이 되어졌어요. 자, 요 단계에서요, 문제지의 2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1작업에 대한 문제 요구 조건 중에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에 11로 하라. 요 요구 조건은 현 상태에서 충족시켜 줄게요. 네, 모든 셀 선택하기 위해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선택하세요. 사각형을 선택하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졌고, 현재 시트 1, 2, 3의 모든 셀이 선택되어졌어요. 글꼴의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인데 얘를 굴림으로 수정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굴림으로 뚝딱 수정이 되어집니다. 굴림의 크기는 11 기본값이니까 수정할 필요 없이 글꼴만 수정을 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요. 시트 이름 수정합니다. 네, 시트 1을, 자, 우선은 전체에 선택된 거 아무 셀을 선택해서 해당 모든 셀 선택 해제하고, 시트 1을 더블클릭,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를 더블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을 더블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트 첫 번째 거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제가
A4 용지로 변환한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요 설명 문구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요. 네, 카페에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보다 많은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주어져 있는 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 조건이 꼭 고정이에요. 네, 왼쪽 상단에 도형 제목, 오른쪽 상단에 결제란, 그리고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의 데이터 입력, 이렇게 고정이거든요. 자, B4부터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을 알려드리면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셔가지고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열 단위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B4셀의 진료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W 대문자 숫자값 두 자리 이상 연속적으로 입력할 때는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에서 입력을 하세요. 하나하나 61 엔터키. N 266이 엔터키. W 1251 W 1251 엔터키. W 3342 엔터키. K 2171 엔터키. A 1312 엔터키. N 2331 엔터키. K 1362 엔터. 그리고 허리치료는 여기 B13세를 다 입력하세요. 허리치료 진료 건수 엔터. 1 진료실 진료비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평균 엔터키. C 4셀 환자명 엔터. 고강표 송현미 한철수 엔터. 김윤희 박주승 이은주 조성수 김수연 엔터. 진료 날짜 문제지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서 날짜 입력하세요. 네, 프린트 하신 다음에 종이로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지거든요. 2022-05-02 엔터키. 2022-05-21 엔터키. 2022-05-09 엔터키. 2022-05-12 엔터키. 2022-05-17 엔터키. 2022-05-21 엔터키. 2022-05-07 엔터. 다음 이 4셀에 입력할 내용 진료실 엔터. 1 진료실 엔터. 2 진료실 엔터. 1 질 하면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누르세요. 3 진료실 엔터. 2 진료실 1 진료실 네, 여기까지 됐고 3 진료실 엔터. 1 진료실 이렇게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됐고 여기 자동 채워졌는데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럭을 해제가 됐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연속 범위 잡으시면 돼요. 얘는 옵션입니다. 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추천입니다. 추천. 자, 그 다음에 F4셀의 치료 부위 엔터. 허리 목 허 자동 채워지면 엔터키. 무릎 엔터. 무 엔터. 목 엔터. 무 엔터. 갈록고름 3, 4 여기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함수 번호를 네,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두 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진료비 하고 난 다음에 네, 두 줄 입력할 때는 Alt키를 누른 채 Enter키를 눌러야 돼요. Alt키 누르고 엔터키. 그렇게 해야 줄바꿈이 됩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바꿈 되면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는 입력하지 말고 숫자 데이터만 입력하고 나중에 표시 형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해 줄게요. 7호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쉼표 입력하지 말고 엔터키. 1호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2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8 하나 둘 셋 넷 엔터. 32 하나 둘 셋 엔터. 28 하나 둘 셋 엔터. 35 하나 둘 셋 엔터. 자, 옆으로 조금 옮겨서 네, 최대 진료비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키. 진료 코드 엔터. 만족도 85 엔터. 90 엔터. 82 엔터. 79 엔터. 92 엔터. 86 엔터.
98 엔터, 80 엔터. 엔터. 자, H14셀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 W11 입력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 처리할 거예요. 만족도 두 줄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 바꾸면 되면 순위 엔터. 갈록고름 1 입력하지 마세요.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진료실 입력하고 마지막에 J열 첫 번째 J4셀만 치료 내용 이렇게 입력하면 끝입니다. 네. 자, 데이터 입력이 끝났어요. 데이터 입력한 결과치는 요렇고요. 네. 자,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명칭한 조건 외 편집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7개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7개 동그라미를 제가 조건 편집이라고 명칭을 짓고 그리고 이 7개 동그라미의 요상을 다 충족을 시켜도 이 결과치가 안 나와요. 이 모양하고 똑같이 안 나와요. 네. 6가지는 조건이 없는 사항 수정하셔야 되는데 테두리 설정 셀 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에 그리고 X 대학 사전 처리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 행높이 조정과 열높이 조정 이 부분은 조건 외 편집으로 문제 출력 형태 갖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은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테두리 설정은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영역에서 설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조건 1에 보면 정렬에 대한 조건으로 숫자 및 회계는 가운데 그 외에는 숫자 회계는 오른쪽 그 외에는 가운데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요 가운데 정렬 미리 당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에서요 여기 수평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요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블록 해제하세요. 그리고 꼭 라인이 요 라인하고요 요 라인이 꼭 굵게 돼 있어요. 꼭 그래서 B5부터 J12까지 문제지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B5부터 J15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설정 끝났고 그 다음에 셀 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B13에서부터 D13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을 같이 선택하겠다. 놀고니 왼손이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나머지 3군데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 G13에서부터 I13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화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4군데 셀 병화 가운데 맞춤 됐어요. 꼭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X 대각 사전 처리 여기 F13, 14 병화 반셀 꼭 X 처리하게끔 문제에서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져요. 불변이에요. 자, F13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으로 가서요 우상향 좌상향 요 2개 눌러주세요. 요거하고 클릭 하면 X 모양만 만들면 돼요. 됐죠? 확인. 자,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진료비와 만족도 범위 영역 숫자값 범위 지정하시고 문제 출력태 보면 이 영역의 입력값들이 보면 요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00단위 이상 심표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진료비와 만족도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요 심표 스타일 얘를 한번 누르세요. 누르면 오른쪽 정렬되어졌고 한 칸 심표 추가됐는데 단 이제 문제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정렬은 회계 숫자하고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라는 대상 자체가 바로 요 대상이에요. 요 대상.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정렬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출력 형태 상으로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얘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영역 오른쪽으로 얘를 클릭을 해서 수정해 줍니다.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행 머리걸 블록 지정하세요. 행 머리걸 1, 2,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추천입니다. 25 무난합니다. 25 확인. 자, 그 다음 5행부터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몇 개 행 설정을 했어요? 3개 1, 2, 3
빼면 22. 네, 22 무난합니다. 22 확인. 요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그 열너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너비,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문제 출력 형태 요거 보면서, 네, 열너비는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문제지에 해당 입력된 내용의 좌우에 공간 있잖아요. 네, 보시고 진료 코드 조금만 더 넓혀주면 되겠다, 그죠? 열과 열 경계선 요렇게, 열과 열 경계선. 네, 그 다음 환자명 조금만 더 넓혀주고, 진료 날짜 됐고, 진료실 좀 더 넓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 부위 좀 더 넓혀주고, 진료비 조금 더 넓혀주고, 그 다음 만족도 조금 더, 만족도 순위 조금 더, 치료 내용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네, 조건을 편집 6개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조건 편집은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은 먼저 끝냈어요. 미리 당겨가지고 다 했어요. 요구 조건. 네,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 굴림의 11, 그리고 정렬 숫자 회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자, 두 번째 조건인 제목 도형에 대해서 도형 사다리꼴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사다리꼴 도형은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에서 보면 중간 단에 있는 거예요. 네, 사다리꼴 클릭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 참조해가지고, 네, B1 왼쪽 상단에 약간 간격 떨어져 있고, 너비값은 G3 요정도? 네, 문제지 보시고, 네, 됐고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꼭 그림자 스타일 요구 조건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림자 스타일은 문제 조건에 보면 옵셋 오른쪽 돼 있어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요.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9개 중에 옵셋 오른쪽, 네, 네 번째 겁니다. 이름값 옵셋 오른쪽 찾았죠? 클릭하세요. 바깥쪽에 9개 중에, 네, 문제수 요구합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현 상태에서 튼튼 정형외과 5월 진료 현황 이렇게 입력하는데, 글자가 혹시 이렇게 파랑으로 입력되는 경우면 요게 그 작업 표시줄에 아래 한글의 입력 방식이 한컴 오피스, 한컴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문제 조건에 5가지 조건 있을 거예요. 네, 이 조건에 맞게끔 굴림을 하세요. 네, 다시 요 테두리 선택하고 글꼴 입력란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24로 하세요. 크기값. 네, 24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검정으로 하세요. 글꼴 색깔 검정, 테마색 두 번째 거. 네, 검정 텍스트 1. 굵게 가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채우기 노랑은 깡통, 펼치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거. 인데 문제 조건은 이렇게 총적이 되었지만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 정렬이 틀렸어요. 정렬 추가적으로, 네,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두 개 눌러주세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 해서 제목 도형에 대한 거 끝났고요. 다음 세 번째는 해당 이 결제란,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제가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원본 삭제하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 안 바뀌어요. 자, 이미 셀이니까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추천드리는 위치는 저는 2작업 시트 추천드립니다. 네, 2작업 시트로 가서 C2부터요 F366 여기다가 갈 거예요. C2에다가 확인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대리 과장, C2부터 F366 블록 시간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수평 정자 가운데 맞춤, 네, 맞춤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모양 이제 요거와 맞게끔 확인 두 개가 병합되어 있어요. C2, C366 블록 지정 맞춤 탭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인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병합 가운데 맞춤 명령 아이콘 왼쪽 2칸 위쪽 1칸 가나대학에서 화살표, 가나대학에서 화살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 클릭하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값과 높이값 열너비와 행높이 조절하도록 하겠는데 추천입니다. C열 4, DEF 7.5, 그 다음에 2행 17.5, 3행 40 추천입니다. C열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4 엔터, DEF 3개 열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7.5 그 다음에 2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행높이 10 7.5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요렇게 추천입니다. 추천. 네. 4 7.5 10 7.5 40. 이 숫자 값으로 하면 빠를 거예요. 작업 속도가. 자,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C2부터 F300 블록 지정. 네. 그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요 복사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 복사라고 하는 대화 상자 실행되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 확인 클릭. 1작업 시 들어와서 H1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에 붙여넣기 선택. 자, 너비값. 네. 문제자와 같게 하세요. 요만큼 약간 벗어났네요. 이렇게. 문제자와 같게. 네, 됐어요. 아무데나 클릭. 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지 뒤에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C열부터 F열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클릭. 다음 행 높이 조절된 행 2행부터 3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채우기 색 설정인데, 네, 채우기 색 설정 고정적이에요. 이 머리글 영역 B4부터 J4 영역과 그 다음 밑에 G14와 I14. 네. 떨어져 있는 색 가치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라고 그랬죠.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눌러주면서 마우스로 클릭. 진료 코드와 진료실 입력셀 클릭했고 주황으로 채워라. 홈 탭에 글꼴의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 클릭. 요렇게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기 이용해서 H14셀, 그래서 H14 입력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네, 바로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의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을 모든 값 되어 있는데 목록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리스트에 보면 목록이 있어요. 목록 클릭. 원본 입력량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주어집니다. B5부터 B12까지. 원본 입력량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마우스로 B5부터 B12까지. B5부터 B12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확인 클릭. 펼치 버튼 생겼어요. 네, 펼치 버튼 펼쳐보면 요렇게 목록 뜨는데 여기서 첫 번째 거 W1161 네,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개의 조건 중에 5개까지 끝냈고요.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조건인데 H5에서부터 H12까지 H5 만족도인데 H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에 대해 점을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서 입력값 숫자값 뒤에 그냥 점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G 슬러시 표준으로 해도 되고 0으로 해도 되고, 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G 슬러시 표준으로 할까요? G 슬러시 표준에 입력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점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85점 이렇게 되죠. 85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0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천 단위 구분기에 얘 적용해가지고 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네, G 슬러시 표준 상따옴표 점 상따옴표 닫기 확인 됐죠. 마지막 7번째 점수 주는 문제 이름 정의 F5에서부터 F12 영역 F5에서부터 F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치료 부위라고 이름 정의하라. 네, 해당 이 치료 부위를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한다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오타 안 나게 조심합니다. 네, 치료 부위 입력하고 엔터키. 자, 이렇게 해서 표서식 부분 1작업은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인데 배점이 240점 배점이에요. 가장 커요. 근데 현재까지 작업한 배점인 100점입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뒤에 테두리가, 네, 셀 구분선이 안 보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기 탭에 표시해서 눈금선을 체크 해제해서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40점 부분이 함수 문제는 20점 배점입니다. 6문제 총 12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조건부 서식 문제 20점 차지합니다. 자, 함수 문제 풀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과 2번은 여기 첫 번째 셀에 함수식 작성해서 밑으로 채우는 걸로 돼 있어요. 자동체 맨들로 요 점을 밑으로 채워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출제되어지는 문제 유형들이 그것이 고정적이에요. if, rank, 뭐 choose, 뭐 mid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출제되어지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있는 경우는 뭐 year라든지 뭐 문제 볼게요.
만족도 순위를 구하는데 주어진 만족도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 rank.eq 거의 90% 나오는 함수 조합입니다. I 5셀 선택하고요. 네, equal 한 다음에 if 직접 입력할게요. if 입력하고 괄호 열기. 함수는 함수식 입력은 equal 함수명 갈로 구름이 이렇게 되는데, 자 equal if 갈로 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if 요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용해서 풀이를 할게요. 입력 오타 방지할 수 있고요. 그 긴가민가한 함수 인수에 대한 입력값 도움만 얻을 수 있어요. 로직 컨버터 테스트는 true 또는 false로 판정할 값이나 식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만족도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구하라. 그 순위가 1에서 3위까지이면 1에서 3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순위는 rank.eq로 구해야 돼요. rank.eq 입력하고 갈로 열기. 갈로 열기 해야지 여기 빨간 꾸러미를 못 끼면서 얘가 함수야 라고 인식이 되어져요. 네, 요거 주의사항. 그 다음에 rank.eq로 클릭을 하게 되면 rank.eq 함수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어요. rank.eq 함수인수는 갈로 꾸러미 안에 함수인수가 3개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할 값 입력해줘. 같은 행에 있는 만족도 입력셀 참조랍니다. H5셀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H5셀에 입력된 만족도가 R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인데, 비교 만족도 입력 데이터 8개 범위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하되, 이 rank.eq가 시험에 꼭 나오는 이유는 이 레퍼런스 영역이 있어요. 비교 범위 영역. 만족도 이 8개 입력값들 중에서 90점은 몇 등이야, 86점은 몇 등이야, 98점 몇 등이야 이렇게 됩니다. 즉 참조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해당의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함수식이 여기 들어가더라도 참조하는 위치는 이 영역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상대 참조를 두게 되면 이 위치에 따라 참조하는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이 영역을 참조해 버려요.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참조로 어떻게 쉽게 블록 지정 F4번 기능키 누르세요. F4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기능키를 누르면 달러가 열과 행합이 따다다닥 붙어요. 달러가 열과 행합이 따다다닥 붙었어요.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네, rank.eq. 자, 그 다음 오더는 점수, 만족도 점수니까 큰 값이 1등이에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 큰 값이 1등입니다. 0으로 지정할게요. 작은 값이 1등은 오름차순이에요. 하니까 85점은 5등이야 라고 구해졌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만족도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 구했는데 1에서 3위에 해당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if를 클릭한 다음에, 요 if를 클릭한 다음에 그 조건식 부분에다가 여기다 입력해도 되고 여기다 입력해도 되거든요. 여기 넓은 데다 갈까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직 입력지 클릭한 다음에 1에서 3등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는 이건 입력 데이터 8개거든요. 즉 1에서부터 8등까지의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데, 1, 2, 3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구해진 동의값이 3 이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조건 충족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 3, 그러면 3, 2, 1 세 개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1에서 3위까지 표시시켜라, 동의에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rank.eq로 처리하거든요. 그럼 rank.eq를 요거로 복사하세요. rank.eq 함수식을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다시 클릭한 다음에, 자 3 이하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에는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true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세요. 동의, 구해진 동의를 표시시켜라. 동의를. 근데 5등인 경우에는 3 이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등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네. 3등, 2등, 1등만 표시되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동의 표시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빈 공백은 그냥 상당한 비묶음.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if와 rank.eq로 이용해서 먼저 동의를 구하는데, 그 동의가 3 이하야? 3 이하면 해당 동의를 표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처리하라. 확인 클릭. 그 다음에 얘는 5등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빈 공백 처리된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12엔까지 끌어주세요. 이렇게 끌어가 놓아요. 자,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채우기 옵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없이 채워라를 선택을 해주면 깔끔하고요. 1등, 2등, 3등 외 공백. 네,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와서 치료 내용 J5셀 선택하시고요. 치료 내용은 진료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충격파, 2면 도수치료, 3이면 물리치료를 표시하라. 추즈 미드 조합. 자주 나오는 함수 조합이에요. 네. 이꼴 입력한 다음에 CHO 입력하면 추즈 함수 하나밖에 추천을 안 떠요. 이 추즈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도 대화상자 실행되면 인덱스 언더바 num 부분에다가는 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행에 있는 진로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하나 둘 세 번째 요거 세 번째 글자를 뽑아오래요. 경우의 수가 1, 2, 3 중에 하나다. 그죠? 네. 자, 이 뽑아내는 거는 문자열의 부분적으로 문자를 추출한 함수는 미드 함수예요. mid 함수. mid 갈로 열기 꼭 합니다. 갈로 열기 하고 이 미드를 클릭을 해보면 다시 함수인 수가 미드 걸로 바뀌었어요.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진로 코드 셀. 어디서부터 몇 글자 뽑아올까? 네. 세 번째 한 글자. 3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아올까? 추출 글자 수 한 글자. 3, 1 지정하면 W1161 문자열에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뽑으면 1이야.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추드를 클릭. 추드 클릭. 자, 인덱스 언더바 num 값이 1일 때 실행문은 문제에서 세 번째 값이 1이면 충격파. 상당한 비볶음 충격파. 그리고 2일 때 실행문은 밸류 2에다가 도수치료 꼭 반드시 상당한표를 묶어줍니다. 글자는 3이면 물리치료. 요렇게 네, 함수식 완성이 됐습니다. 추즈 미두저한 문제이고요. 네. 자, 함수 문제는 6문제가 나오는데 해당 6문제 중에 2문제만 2개 함수를 사용해서 풀고 나머지 4문제는 1개 함수로 그냥 끝내는 걸로 돼 있어요. 네. 1번, 2번이 지금 현재 2개 함수 조합 문제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3, 4, 5, 6은 함수 문제 한 문제 1개 가지고 풀게끔 출제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완성했고 확인.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면들 점으로 밑으로 이렇게 끌고 놓았을 때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일 때 충격파, 2일 때 도수치료, 3일 때 물리치료. 됐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리치료 진료 건수를 구하는데 결과값에 건을 붙여라. 정의된 이름인 치료 부위를 이용하고 카운트 if 사용하시오. 쉬워요. 단일셀 함수잖아요. 네. 2에 13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COU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떠요. 여기서 카운트 if 더블 클릭 따닥 자동 완성되어졌고 갈려 열기. 네. 도움만 얻고자 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네.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조건 범위 영역인데 정의된 이름의 치료 부위 이용하래요. 그러면 레인지는 그냥 치료 부위라고 적으시면 돼요. 치료 부위. 이 치료 부위가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저희가 조건의 마지막 7번째 조건에서 이름 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부위가 뭐인 거야? 허리 치료인 거. 네, 허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허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상단비 묶음 허리 입력한 거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부위가 허리인 거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건자 붙여라. 네, 엔드 연산자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가지고 위에 수식 입력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엔드 시프트 7번 키 상단비 묶음 건 상단비 닫기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식 결과는 3건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됐어요. 다음 1, 2, 3,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진료실 진료비의 평균을 구하는데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용어 DAverag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2에 14를 선택하고 이꼴 DAV DA 이렇게 입력하면 DAV 입력하면 하나밖에 안 떠요. DAV DAverage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입력 범위는 문제 2작업이나 3작업에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라라고 하는 범위가 있어요. 1작업 시트에. 그 범위가 B4에서부터 H12입니다. 그래서 B4부터 H10이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B4부터 H12.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문제에서 1진료실에 진료비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료비. 이렇게 평균을 구할 대상은 진료비입니다. 이 진료비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참조 방식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1진료비 여기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진료비 바로 밑에 1진료비 있어요. 이 필드가 기준이 됩니다. 진료비가 1진료비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네, 끝났어요. 이게 요렇게 완성된 함수 시간 이렇습니다. 이꼴 디에버리지 갈로 B4부터 H12 심표 G4 심표 E4에서부터 E5 확인 클릭. 그러면 네 1진료실 진료비의 평균은 9만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주는 문제. 네, 최대 진로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맥스 함수 사용하시오. j 의 13셀 이퀄 max. 최대 진로비 범위 영역 내에 진로비 범위 영역. 네,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얘는 함수 인수 대하상자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뚝딱 이렇게 네, 마무리 하시는 게 오히려 빨라요. 이퀄 맥스 진로비 입력 범위 영역 내에 제일 큰 값 얼마야? 네, 17만원. 마지막 네, 6번 진로비 H14를 선택한 진로비에 대한 진료시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료시를 구하는 문제인데 vlog 함수 사용하시오. J14를 선택하고 이끌 입력한 다음에 VL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vlog업만. vlog업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네,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4가지 요구되어집니다. 누구 먼저 밸류는 고정이에요. H14셀 고정이고요.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언더 어레이 부분은 네, 힌트 팁을 드릴게요. 현재 현재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W 하나하나 6일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어디에 B5셀. 그러면 시작셀은 B5예요. 시작셀 H14셀에 입력된 값이 시작셀이고 끝셀은 H1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H12 그럼 다 포함이 되어져요.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걸로 익혀놓으시면 끝셀은 H1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시작셀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자,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지금 W 하나하나 6일이니까 W 하나하나 6일에 대한 행을 딱 뽑아요. 뽑아진 행 중에서 몇 번째 열 값을 가지고 올 거야? 진료실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어요. 진료실은 네, 그러면 네 번째 열입니다. 진료실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기 4라고 적으시면 돼요.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열 순번은 4.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중에 저희 시험은 ITQX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정확히 일치는 false입니다. FALSE 라고 적어도 되고 숫자 0을 적어도 돼요. 숫자 0. 이게 더 빠르죠. 네. 오타 날 확률도 더 좁고. false 대신에 숫자 0. true 유사일치는 네, true 대신에 1 입력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풀이 완료했습니다. 확인. 자,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끝났고요. 네. 확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6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네, 20점 배점을 해서 6점 6문제 120점 차지합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입니다. 네. 자, 7번은 범위 선택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범위 선택은 B5부터 J12까지 영역.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 영역은 B5부터 J12까지. 이 범위 영역을 블록칭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블록칭한 다음에 그 다음 홈 탭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진로비가 8만 이상의 행전체에 대해 다음 서식 적용하라 이렇게 문제집 고정화되어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선택합니다. 밑에 세 번째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 규칙 유형 선택은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을 만들 이퀄 입력하시고 같은 행에 있는 첫 번째 선택 범위의 첫 번째 행에 있는 5행에 있는 값 중에 진로비 입력값 G5셀이에요. G5셀을 마우스로 꾹 찍었을 때 입력되어지는 값이 달러지 달러5로 입력됐어요. 달러지 달러5는 절대 잠재입니다. G5셀만 체킹을 해버려요. 6행, 7행, 8행, 9행 체킹 안 돼요. 그래서 5 앞에 달러를 지워야 돼요. 5 앞에 달러 지우고 네, 달러지 5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만 이상이야. 네, 비교 연산자 이상 크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크다 이게 초과고요. 네, 작다 이게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6가지 비교 연산자 범위 내에 꼭 물어줘요. 자, 여기서는 이상을 요구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얼마요? 8만 8 쉼표 빼고요 동그라미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해서 완성된 수식은 이꼴 달러지 5가 크거나 같다 8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서식 버튼. 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새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네. 문제 조건 파랑에 굵게 하라. 글꼴 탭에 색깔 펼침 버튼 표준색의 끝에 세 번째 파랑 선택하고요. 그 다음 굵게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그러면 네. 진로비가 8만 이상인 경우 송현미, 한철수, 박주승 3명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작업이 240점 몇 점이었어요. 네, 다음 2작업은
필터 및 서식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는데 지금 금년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홀수월, 짝수월이 2작업과 3작업 문제 유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자, 이게 8월달 시험입니다. 짝수월은 2작업이 필터 및 서식이 나왔고요. 네, 홀수월은 2작업이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왔어요. 고급 필터와 표서식. 그 다음에 이제 3작업이 짝수월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고요. 홀수월에는 정렬 부분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9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게 좀 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죠.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 보장드릴 수는 없어요. 금년도에는 8월달까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9월달에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100% 보장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나왔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8월달에는 특별검정이 있죠. 특별검정 그러면 그 당월에 정기검정 문제하고 같게 나오느냐 다른 유형이 나오느냐 이것도 긴가민가한데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특별검정이 있거든요. 특별검정은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네, 다른 유형이. 그래서 지금 2작업 필터 및 서식, 3작업 고급 필터 피벗 테이블 나왔는데 8월달 특별검정은 요 고급 필터 표서식과 정렬 부분함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9월달 시험도 그렇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해드릴게요. 자, 1작업 시트에 2작업입니다. 필터 및 서식. 네,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고급 필터와 표서식. 네, 고급 필터 표서식요. 고급 필터 표서식이 쉽기 때문에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요. 목표가 찾기와 고급 필터.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네,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는. 네, 반드시 나와요. 얘는 공통으로 반드시 나오고, 목표 찾기가 나오느냐 표식이 나오느냐인데 얘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 얘가 더 어렵거든요. 목표 찾기가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표식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운 거 나오면 3작업이 어려운 거 나오는 거예요. 2작업이 쉬우면 3작업이 어렵고 2작업이 어려우면 3작업이 쉬운 게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월달이나 8월 특별검정은 2작업이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3작업이 정렬 부분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자,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우선 얘 선행조건을 먼저 충족시키고 풀이할 수 있어요. 1작업 시대 B4부터 H12 영역을 2작업 시대 B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작업 시대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해요. 자,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보이지 않는 열, DE 경계선 더블클릭, GH 경계선 더블클릭 해서 잘 보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진료 코드가 W로 시작하거나 진료비가 10만 이상 자료에 대해서는 또 필드 제한이 있네요. 네, 요 조건 먼저, 조건 범위와 복사 인치가 있는데 조건 범위에 B14셀에다가 이 조건이 두 개예요. 진료 코드가 W로 시작, 그리고 진료비가 10만 이상. 기준은 필드명입니다. 진료 코드와 진료비. 그래서 진료 코드와 진료비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네, 오타로 인해서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로 첫 번째 진료 코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진료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시작 위치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진료비 바로 밑에다가 W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W 별표 입력하세요. W 별표. 뭐뭐로 시작은 별표가 뒤로 가야 돼요. W로 시작. 별표 W 이렇게 하게 되면 별표로 W로 끝나는, 이게 W로 끝나는 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W 별표 이렇게 하게 되면 W가 포함입니다. W 포함. 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요건 W로 시작. 그래서 W 별표, W 별표. 그 다음에 진료비 10만 이상에 대한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느냐라는 것은 이 연결고리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이면 해당 진료 코드에 대한 조건과 같은 행에다가 하면 안 돼요. 같은 행에다가 하는 경우에 AND 조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그래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로 되어 있으면 AND로 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다 해야 돼요. 한 칸 밑에다 여기다가
네, 또는 조건인 경우에는. 그래서 진로비에 대한 조건은 한 칸 밑에 C 16셀에다가 10만 이상 크거나 같다 C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해서 조건범위 완성이 됐습니다. 조건범위 지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적용시키도록 하겠는데 데이터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대상자에 그 현재 위치 필터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바꿔야 되고요. 복사 위치가 꼭 다른 장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조건범위 입력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B14에서부터 C16까지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셀 이렇게 돼 있으니까 B18셀 선택하고,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B18부터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8개 데이터 중에 W를 시작하거나 W를 시작하는 거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W를 시작하지 않아도 진로비가 10만 이상인 조건이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어디 필드 제한이 있는데 필드 제한을 안하고 제가 해버렸네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지워도 돼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필드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형태로 푸셔도 되고, FM적으로는 네, 제가 삭제하고 설명을 그 필드 제한 진료 코드 환자명 치료 부위니까 진료 코드와 환자명 그리고 치료 부위와 진료비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B18셀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모두 붙여넣기 요렇게 한 상태에서 표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데이터 탭의 필터 정렬 필터에서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맞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만이 아니라 B18부터 E18까지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확인 눌러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제한이 있으면 꼭 필드 제한 요구되어지는 데이터만 추출되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7개 다 추출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범위 잡아가 삭제 키 눌러가지고 싹 지워서 요 4개만 남겨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작업이 끝났고요. 네, 3작업으로 넘어가서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졌는데,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정렬 부분화에 비해서는 조건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 근데 문제에서요, 꼭 요렇게 유형화해가지고 요구되는 조건으로만 물어지니까 몇 개 피벗 테이블 문제, 기출문제 풀이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피벗 테이블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1작업 시트로 가서요, 해당 이 B4부터 네, H12 영역이 블록 지정되어진 상태에서 B4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삽입 탭에 여기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B4에서부터 H12가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삽입 탭에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세요. 문제에서 보면은 출력 형태가 3작업 시트에 B2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3작업 시트에.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에 B2를 클릭을 합니다. 3작업 시트에 B2를 클릭을 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위치 잡혔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 뜨는데, 문제 첫 번째 조건에서 진료 날짜 그리고 치료 부위 얘가 횡이에요. 얘가 열이에요. 행열. 또는 출력 형태를 보고 요렇게 네트워크 냈을 때 얘가 행이고요. 얘가 열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안 되게끔 개념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필드가 행이에요. 무조건. 행열이에요. 열행이라고 읽지 않잖아요. 행열이라고 읽잖아요. 진료 날짜를 행으로 배치를 합니다. 위에 필드 목록에서 진료 날짜를 행에다 끌어 놓으세요. 이렇게 행에서 끌어 놓으세요. 이렇게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료 부위를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치료 부위를 열에다가 이렇게 배치합니다. 치료 부위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진료 날짜 및 치료 부위별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환자명의 개수, 환자명을 여기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 놓아요. 환자명 시그마 값에다 끌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의 평균, 진료비, 이번에 진료비 여기 단위원을 네, 반드시 요 개수 환자명 밑에다가 끌어 놓아야 돼요. 얘를 개수 환자명 밑에다가 끌어 놓아야 돼요.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개수 환자명 밑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근데 꼭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요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구해진 값은 평균인데, 요거 적용 함수는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합계 진료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합계 진료비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갓필드 설정을 선택하세요. 갓필드 설정 선택해서 갓필드 설정 대화상자에서 함수의 종류를 평균으로 바꾸세요. 평균 이렇게 하는데 단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 평균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세요.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평균 콜론 진료비 그 다음 뒤에 갈록구름이 단위원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저희가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갈록구름이 단위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갈로 단위 콜론 1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이렇게 하고 확인 클릭 딱 하면 네 1번 조건 제일 복잡한 조건인데 끝났어요.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두 번째 진료 날짜를 그룹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날짜 단위로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날짜의 범위 영역이 되어 있으면 요게 시작 그 다음에 이게 끝 그 다음에 간격은 2, 3, 4, 5, 6, 7, 8 7일 단위에요. 7일 단위. 자 여기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요. 그룹 선택한 다음에 시작 날짜 5월 2일 끝 날짜 5월 20일 됐고요. 단위는 해제하고 여기 그 1 선택하세요. 1 단위를 1로 선택하고요. 1로 선택하고 날짜 수는 지금 7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2, 3, 4, 5, 6, 7, 8 이렇게 7일 단위 7 입력해서 확인해서 결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결과가 2에서부터 2일에서부터 8일까지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룹 시작 날짜 끝 날짜 단위 1 날짜 수 7 다음 치료 부위로 출력 형태와 정렬하라. 네, 치료 부위 살펴보게 되면 허리, 무릎, 목, 히읗, 기억순이에요. 요거는 열 레이블에서요. 열 레이블에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하세요. 히읗, 기억순, 내림차순. 둘 중에 하나니까 내림차순 하면 허리, 무릎, 목 됐네요. 네, 됐죠. 됐고 그 다음 레이블 인셀 병함을 가운데 맞춤하고 여기 피벗 테이블 보고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레이블 섹션에서는 레이블 인셀 병함을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셀 여기 밑에 있는 빈셀 표시 체크박스 체크 안에 클릭한 다음에 별표 2개 Shift 8번 꾹꾹 2개 눌러주고 그 다음 행정학기 지워라는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정학기 표시 체크를 해제하세요. 얘를 해제하세요. 행정학기 지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나머지 알아서 해. 나머지 자 명확하게 저희가 수정 상황 파악되어지는 게 행레이블과 열레이블 이름이에요. 행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진료 날짜로 수정하세요. 그냥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진료 날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열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치료 부위라고 수정하세요. 여기다가 치료 부위 이렇게 수정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해당 이 C5에서부터요. C5에서부터 H8까지요. C5에서부터 H8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자 위에 홈 탭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하세요. 수평 가운데 맞춤이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요. 천단위 구분기 쉼표 꾹 누르세요. 그러면은 꼭 요렇게 문제지와 같게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수정이 되어질 겁니다. 요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3작업 풀이 80점 네, 완료했어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작업은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요구 조건이 1작업 시트 이용하도록 하고 차트 정리는 목표 세로 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요. 네,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차트 작성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1작업 시트에서요. 1작업 시트에서 고강표 여기 있네요. 네, 고강표 그 다음에 한철수 송현미 건너뛰입니다. 네, 8개 데이터 중에 6개만 사용이 되어져요.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빠지는 걸 체크합니다. 파악하셔야 돼요. 김윤희, 박주성 빠졌어요. 이은주, 조성수, 김수연 맞죠? 자, 3가지 규칙 차트 데이터 선택하는 오류 방지하는 3가지 규칙. 네, 첫 번째 사용 데이터의 표 머리꼴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표 머리꼴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네, 이름, 환자명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은 환자명 고강표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요 세 가지 규칙. 네.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뭐 선택해야 되는데 범례 만족도와 진료비입니다. 만족도와 진료비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범위. 여기 첫 번째 구름이, 여기 두 번째 구름이, 그 다음에 송현미 건너뛰고 한철수와 김윤희 세 번째 구름이, 한철수와 김윤희의 진료비와 만족도 네 번째 구름이, 박주성 건너뛰고 나머지 요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름이가 나와요. 파악한 이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하세요. 환자명, 고강표 블록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진료비 만족도, 송현미 건너뛰고 한철수 김윤희, 한철수 김윤희의 진료비 만족도, 박주성 건너뛰고 이은주부터 김수연 진료비 만족도 이렇게 범위 지정했어요. 6개 구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F11번 기름키 누르세요. F11번 기름키 누르게 되면 해당 선택 데이터로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 차트가 시트로 사유되어져요. 차트 시트로 F11번 기름키 누르면 이렇게 1작업 시트 앞에 차트 시트가 삽입되어졌는데 해당 이 차트 시트의 이름을 문제 조건이 고정이에요. 차트 1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 제4작업으로 수정하고 시트명 순서는 1, 2, 3, 4가 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4작업 시트를 제3작업 시트 뒤로 끌어 옮기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구 조건 10개의 조건 중에 3개까지 풀이 완료했어요.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새 시트를 이동,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라. 네 번째로 넘어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은 이 차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차트를 이렇게 꼭 선택하셔야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차트 도구 탭이 숨김 탭으로 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 종류,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스타일 1 첫 번째 거 눌러줘요. 그래서 레이아웃 3 스타일 설정 요구 조건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요. 다음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에서 차트에 글꼴은 굴림으로,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 수정하고 엔터키. 채우기 효과는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제목 옆을 더블 클릭하세요. 네,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차트형 서식의 깡통에서 채우기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해당 여기 그 질감의 종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파랑 박엽지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이 여기가 X축 Y축이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떠요.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네, 단색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은 요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게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드시 요 조건으로 나와요. 여섯 번째 조건 불변입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내용 1심표 3 진료실 진료 현황 이렇게 있고 해당 요 차트 제목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 글꼴 맞게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섭체는 굴림되어 있고요. 크기 20으로 하라. 네,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굵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옆에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됐습니다. 흰색 심표 배경 1. 테두리 설정은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친 다음에 실선으로 선택을 하고요. 네, 색 종류를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색 종류 검정 추천드립니다. 문제지는 흑백이라서 구분은 안 돼요. 추천입니다. 추천. 테두리 설정 이렇게 실선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일곱 번째 조건으로서 진료비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라. 이렇게 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 요 파란색 막대밖에 없죠. 네, 진료비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해당 막대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합니다. 자, 콤보 상태에서 진료비 단위를 표시기는 꺾어 선형, 네,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선형이 네 번째 거 표시기는 꺾어 선형 선택해줬고요. 보조축 꼭 지정 요구를 해요.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료비 단위원을 표시기는 꺾어 선형 보조축 됐고 확인 클릭. 다음 계열에 대한 조건으로서 네, 계열에 대한 이 표시계 조건은 꺾어 선형만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꺾어 선형을 선택하세요. 꺾어 선형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요 표식 꺾어서 선형만 요 표식이 설정할 수 있어요.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치고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형식 목록에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세모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크기 값을 10으로 꼭 이렇게 요구를 해요. 크기 10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출력 형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 98점 요거 조성수의 막대 그래프 만족도 98점 조성수의 막대 그래프 선택하세요. 조성수의 막대 그래프 선택하면 다른 막대 그래프도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조성수 것만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로 해서 98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반드시 나와요. 요 세력값측 주눈금선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좌우가 동그라미 따다닥 선택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 종류 바꿔야 되니까 이 깡통요 채우기면 선에서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하세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됐습니다. 선 스타일 파선 됐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축을 좌우로 제가 배치해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값 축은 0점, 20점, 최대값 120점 수정사항이 없어요. 근데 축선이 검정인데 저희는 지금 축선이 안 보이니까 세로값 축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바꾸세요.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바꾸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가로 항목축도 선택한 다음에 고강표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조 세로값 축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값이 하이펀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하이펀 되어 있네요. 3만, 18만, 2만 그러니까 그리고 축선 보조셀값 축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해주고 주 단위하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격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 해서 주 단위를 2만.0인데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3만 단위로 수정이 됐고 자,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좀 넓게 나와요. 저희는 지금 현재 좀 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세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요 너비 간격을 219로 돼 있는데 80 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80 추천드립니다. 80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조건이 7번째 조건 끝났고 8번째 조건으로서 법내에 대한 조건과 9번째 도용 사유화라는 조건만 남아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조건인 법내명 변경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법내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진로 B가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와 같게 법내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 대화상자가 실행되고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가 실행되고 이름 바꿔야 될 법내 항목 계열로서 진료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계열 이름을 수정합니다. 직접 입력 진료비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직접 입력 확인 맞느냐 맞아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9번째 조건으로서 도형사입에 대한 조건 남아있는데 10번째 거는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조건이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최고 만족도라고 되어 있는 9번째는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서 사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족도 요대로를 처리를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해서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진료자 요너비 진료자 위에서 이익간격 눈대으로 가늠하고 요렇게 이 정도 놓아요. 내용 입력합니다. 최고 만족도. 자, 그리고 해당 이 삽입되어진 위치가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도형 태도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5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 글꼴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로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굴림의 11로 수정하세요. 굴림의 11.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채우기 색깔 흰색깔 깡통 채우기 색깔 흰색깔
네. 그 다음에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 해주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 동그라미, 네, 노란색. 얘를, 요렇게. 98만 표시가 되어졌네요. 98. 저희가 98점이었는데, 네. 여기도 1작업에, 요게, 네. 조정이 되면서 여기 좀 안 맞네요. 요거는, 축 옵션의 표시 형식에 지수로 표준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꿀게요. 네. 여기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일반으로 했는데, 서식 코드에다가 상따옴표 점. 네. 추가. 하면 이렇게 점. 이렇게 됐고, 요거는, 요거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해당 원본 데이터를 참조해가지고 여기에 네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 상태로 둬도 감점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본을 저희가 제대로 수정을 했잖아요. 네, 점이 표시되어지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네. 자,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네, A형 풀이를 마쳤고요. 네. ITK 엑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과 10월 15일날 있는 아이텍 경진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힘이 되니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